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수를 2번 쳤네요. 네. 한동안 못 찍었는데 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윽고가 아니지. 지수랑 노그 부분은 저번에 찍어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수1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1, 수2,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가는데 수1, 수2 또 열심히 해서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지수랑 노그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그 지수랑 노그를 이용한 이제 함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 노그함수 그거를 배워 나갈 거고, 오늘은 지수함수, 다음 시간에는 노그함수 해서 지수함수와 노그함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함수에서 배울 텐데, 이 지수함수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는 선생님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의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는 지수함수에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하면 실생활하고 좀 연결 시작해볼게. 지수적 증가. 네, 지수적 증가. 이게 뭐냐면 뭔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지수적 증가는 뭐냐면 처음에는 변화가 많이 없는데 점점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수적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수적 증가, 우리가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에서 2의 0제곱 뭘까? 1이지. 그 다음 2의 1제곱, 2의 2제곱, 2, 그럼 여기는 1, 2, 4, 그 다음 얼마겠어? 2의 세제곱, 8, 뭐 이렇게 가지. 그런데 2의 8제곱, 뭐 6제곱, 7제곱까지는 수가 크지가 않아. 근데 2의 10제곱만 가도 1000이 넘어. 그런데 2의 20제곱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면 돼요. 그러면 지수적 증가의 그래프는 대략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략 2의 0제곱은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치? 이게 쭉 무수히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이게 지수적 증가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수적 증가가 있어. 알겠죠?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수적 감소가 있어. 지수적 감소는 뭐냐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데, 감소한다는 건 이게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선생님이 뭐 콜라를 먹었는데 콜라에 가득 찼는데 그걸 반절 먹었지.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야? 2분의 1. 그치? 처음에는 2분의 1. 처음에는 뭐 이것도 뭐 0제곱으로 할 수 있는데 2분의 1. 그 다음 뭐가 돼?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 줄지. 선생님 또 먹었다면. 또 2분의 1에 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지수적 증가는 이게 숫자가 커졌을 때 이게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먼저 이렇게 쭉 증가한다. 지수적 감소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점점 감소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1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점점점 그 감소의 폭이 어떻게 돼? 둔화되는 게 지수적 감소야. 지수적 증가는 점점점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거와, 지수적 감소는 점점점 더 더디게 감소하는 게 지수적 감소라 그래. 그럼 일상 속에서 지수적 증가와 지수적 감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적 증가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건 어떠한 이야기인데, 체스판이라는 어떤 체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체스라는 사람이 국가의 재상이었다 그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체스판을 쭉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8칸. 8칸 하니까 몇 칸? 64칸이 체스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새카맣고 한쪽은 하얗고 뭐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 체스를 만들었는데 왕이 체스를 너무 잘 만든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게임이야. 그래서 너에게 상품을 주겠다 해서, 근데 이 재상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상품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주세요 하고, 여기에 쌀 한 톨,
처음에 쌀 한 톨, 그 다음에 쌀 두 톨. 두 배씩 이 60칸을 두 배씩 채워서 이 60칸을 64칸까지 채워지는 그 쌀의 개수를 주세요! 한 거야. 알겠죠? 그랬더니, 왕이 봤더니 한 개, 두 개, 그 다음 몇 개야? 네 개, 그 다음 몇 개야? 8개, 몇 개 되지도 않네. 하고, 야, 이건 안 된다. 너무, 상품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 재상이, 아니에요. 전 이걸로 주세요 해서, 그래, 알겠다. 주겠다. 그러면 몇 개를 주는지 한번 줘볼게. 하고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쭉 줬더니, 여기에 갔더니, 여기는 결국 몇 개가 되냐면, 2에 63승기가 3제곱이 되는 쌀의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2에 63제곱을 계산하고 하면 계산기에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양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다 팔아서 줘도 이 재상한테 나라를 다 줘야 돼. 줘도 모자라. 그만큼 엄청난 양의 쌀의 개수를 주게 되는 거야. 지수적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수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지수적 증가라고 합니다. 이거 뭐가 있냐면 체스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지수적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유전공학과를 나왔는데 유전공학과에서 선생님이 그 미생물 같은 경우 미생물을 이렇게 번식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 플랫파네트에다가 여기다가 애취 해서 침을 뱉었어. 그럼 여기에는 침이 붙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리고 뭐 말끔하잖아. 근데 이걸 배양시킨다고 하거든. 일정한 온도와 그 세균들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게 며칠만 지나면 여기에 곰팡이 같은 이게 막 덩어리가 막 생기거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증가하냐면 이 세균의 번식 같은 경우는 세균의 번식은 뭐냐면 세균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한 개가 또 나눠지고 어떻게 증가하냐면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또 그 한 마리들이 또 두 마리 되고 이게 번식하는 게 지수적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세균이 며칠만 지나도 한두 개였던 세균이 몇십억 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균의 번식입니다. 이것도 지수적 증가. 근데 이게 땅이 넓다면 계속 지수적 증가할 수도 있지만 세균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제한이 생기지만 환경이 완벽하다면 무수히 많은 그 세균이 번식하죠. 네, 그렇죠? 바퀴벌레도 비쌀 것 같아. 하여튼 세균 번식 또 뭐가 있을까? 체스판, 세균 번식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좋아하고 꼭 이루고 싶은 건데 뭐냐면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도 지수적 증가인데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있으면 돼. 시간이 존재하면 되는데 1년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돈을 투자해서 10%의 이익만 꾸준히 생긴다면 한 그게 50년, 60년 늙긴 하겠지만 뭐 내가 부자가 못 된다면 내 자녀가 부자가 되면 되잖아. 복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복리 효과를 거치면 선생님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다. 1억. 큰 돈이네. 근데 1억을 돈을 선생님 복리를 뭐냐면 매년 10%의 이익이 붙는 거야. 알겠지? 이익이 딱 붙어. 그러면 이게 매년 또 10%가 그러면 또 10%, 또 10%, 1억에 대한 10%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매년 1억에 대한 10%가 이익이 생기고 또 이 전체에 다시 또 10%가 생기고 하면 결국은 얘를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1억 곱하기 1.1 되거든? 1.1에 이게 n년 n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 계산해보면 1억에 1.1년에 50년만 해도 몇백억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억이 몇백억으로? 매년 10%의 이익이 붙으면 이거에 또 10% 붙으면 1억이 몇백억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못 되지만 내 자녀가 뭐 그때 화폐 가치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증가한다면 몇백억의 부자가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이게 나중에 투자 효과인데 경제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복리를 이루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성과가 일어난다. 그렇죠? 수학도 만약에 복리라면 어떤 공부한 양이 있고 매번 똑같은 양이 증가해서 하면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똑딱해지면 복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수학도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배우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뭐 테스트판 이야기도 있고 뭐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리 같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지수적 증가에 해당된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적 감소는 뭐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건데 지수적 감소의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온도 있잖아요. 온도. 선생님이 뜨거운 물이 있었어. 뜨거운 물이 막 100도씨 막 팔팔팔 끓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막 이렇게 막 끓고 있어. 이렇게. 엄청나게 막 끓고 있는데 이 물을 이제 열을 가하는 걸 멈추고 이걸 놔두게 되면 온도가 식게 되잖아. 그러면 이 온도가 식을 때 지수적 감소의 대표인 거 온도가 식을 때 어떻게 감소하냐면 처음에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온도가 급속하게 빠르게 식어. 뜨거우니까 열이 주변으로 이 상온에 있을 때 온도가 빨리 뺏겨.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 빨리 뺏기다가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온도랑 비슷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덜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지수적 감소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게 우리 온도가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 탄소 동위원소라고 해서 우리 연대 측정할 때 쓰는 나중에 과학 시간 배우는데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탄소 C라는 탄소가 있어. 근데 C14와 C12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물체 중에서 살아있을 때는 C14와 C12가 양이 똑같대.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지만 모든 생물들이 죽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이 C14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반감기라고 해서 이게 C14가 100이었는데 50이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한 5,600년 이렇게 막 걸리나 봐. 되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게 100에서 50이면 반감이 됐지. 그 기간에 5,600번. 1차. 그 다음 또 이게 25가 되면 또 반감이 또 됐지. 그러면 5,600면 만 년이 넘겠네. 이걸로 해서 탄소 동위원소 C14가 얘 C12와 비교했을 때 반절로 줄고 또 반절로 줄었을 때 그 양으로 이 뼈가 내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부로 뭐 하다가 뼈가 발견됐어. 이거 무서울 수 있지. 근데 그 뼈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 동위원소로 조사했더니 이게 만약에 얘가 25 정도 됐다. 그럼 만 년이 지나는 그 유물 엄청나지. 이게 공룡뼈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만 년은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시대이긴 하긴 한데 또 모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적 증가가 있고 그리고 지수적 감소가 우리 실생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되게 길었지? 자, 이제 수학으로 이제 직접 지수 함수에 대해서 직접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수학을 공부하면 더 재밌잖아. 그쵸? 여기까지 하고 지우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가 뭐야 하고 지수함수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지수함수는 꼴이 있습니다. 그 꼴이 디노트라고 하는데 그 꼴에 관한 겁니다.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것을 명칭했어. 이게 지수함수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A라는 게 있는데 A가 0보다 크고 A가 그냥 1이 아닐 때 이게 아닐 때 Y는 AX 이런 꼴이 됐을 때 Y는 AX를 A를 위치로 하는
함수. 이게 말이 뭐냐면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꼴이 있는 y는 a분의 x의 제곱이라는 꼴이 있는데 이 꼴을 지수함수로 할 건데 조건은 a가 0보다 크거나 a는 1이 아니어야 돼. 이게 양수여야 돼. a는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여야 돼. 근데 이거 y는 ax를 a를 미치로 하는 함수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지수함수는 꼴은 a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단 여기에서 a는 뭐가 아니야? 1이 아니하고 a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있고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근데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어떠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여기에 정의되는 것들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는 지수함수는 이 꼴이다. 우리가 나타냈던 이 a분의 n제곱이었었는데 a분의 x제곱이라고 하고 이거의 y는 ax제곱 이게 지수함수의 꼴이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함수를 하면 함수는 항상 뭐가 이어집니까? 그래프로 이어지지. 그래서 이거 지수함수에서 성질들, 이 그래프의 성질들을 좀 알아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ax제곱에 함수의 성질이라도 되고 그래프로 많이 할게.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럼 y는 ax제곱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 그래프를 그럼 얘는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려봐야 하는데, 자, 지수함수 여기 부분을 좀 지울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자, 조건이 하나 달라지는데 첫 번째 뭐냐면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여기는 a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큰 경우 이 밑이 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면 2, 3, 4, 4제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떠한 특징이 생기냐면 이게 a1보다 크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x, y. 그리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치? 너무 누웠는데? 너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얘는 X값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그려지나 하면 얘가 우리 예를 들었을 때 Y는 아까 3X의 제곱 보면 3은 처음에 0이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를 이제 그래프를 간단하게 써주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의 제곱분의 1이 돼서 뭐가 돼? 9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3분의 1이 되고 0이면 1이 되고 1이면 3이 되고 2면 9가 되고 3이면 27이 되지. 마이너스 2와 9분의 1 때는 마이너스 2? 9분의 1은 되게 작지. 3분의 1은 좀 더 커지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여기가 항상 1, 여기 1이지. 그리고 여기 쭉 보면 1, 3 하면 쭉쭉쭉 해서 점점 9분의 1, 3분의 1, 3, 9, 2.5. 그 기하급수적으로 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지. 이런 꼴이 되는 게 A는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큰 값이 될 때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래프가 된다. 또 얘는, 예를 들면 얘도 Y는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지. 그리고 3분의 1에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거꾸로 얘가 마이너스 2이게 되면 얘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가 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9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까지 적으면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되냐면 27.
마이너스 1이면 3, 0이면 1, 여기가 1이면 3분의 1, 2면 9분의 1,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기하급수적으로 27부터 시작해서 쭉 작아지는 값이 나오게 되지. 이게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조건 중에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1은 왜 아니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밑이 1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Y가 1에다가 1을 하면 얼마가 돼? 그리고 3을 해도 X값이 1이든 2든 3이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1억이든 다 상관없이 다 뭐가 나오는 거야? Y는 1이 나오지. 이 지수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1이라는 뭐가 돼? 하나의 직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서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해됐나? 이건 참조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아니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A가 음수면 왜 안 돼요? 이게 A가 지수가 음수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밑이 마이너스 2가 되면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4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 부호가 어때? 이게 부호가 달라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수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지. 점점 벌어지면서 이 마이너스 있을 때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산발적인 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A가 1이 아니거나 0보다 작은 것은 안 된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의 성질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성질들을 볼게. 그래프의 성질들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두 개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정의역을 정해보자. 정의역은 도메인이라고 하지. 도메인은 뭡니까? 그러면 이 x값은 뭐가 될 수 있어? 쭉 x값을 넣으면 y값이 하나씩 다 존재하지. 근데 이 정의역은 전체가 다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뭐가 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r이 됩니다. r.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역은 어차피 그냥 다 전체여도 되고 전체가 아니어도 되는데 공역 말고 중요한 건 치역입니다. 치역은 뭘로 표시해? R로 표시하지. 그럼 치역은 뭐가 될까요? 치역은 보니까 지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y값들이 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 다 위에 위치해 있지. 그래서 얘의 범위는 뭐냐면 0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그리고 무한대까지 간다. 얘도 그렇고 0보다 0은 될 수가 없지. 0으로 쭉 가까워지고 있지. 얘도 여기로 가면 0으로 쭉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될 수는 없어. 근데 다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고 무한대인 값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나왔으면 바로 우리 정근선으로 가자. 정근선은 뭐냐면 어떠한 선하고 가까워지는 거 보면 되는데 얘는 쭉 이쪽으로 보면 얘는 어디랑 가까워지고 있니? 이 X축하고 쭉 가까워지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 보면 어디랑 가까워지니? X축하고 쭉 가까워지지. 얘는 무슨 축하고 가까워지는 선이냐면 X축. 근데 X축은 뭐라고 합니까? Y는 0이라는 직선과 가까워지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Y는 JX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특징들. 성질이라 할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지나는 점이 있는데 항상 무슨 점을 지날까? 항상 이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0,0 x가 0일 때 하면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또 하나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a분의 x이기 때문에 x가 1이면 항상 얘는 무슨 값이 나와야 돼? 그 자신인 a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항상 지난다는 점. 이게 특징입니다. 이해되나요? 정의역도 있고 지역.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함수 중에서 어떠한 함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의 점에 하나의 x값에 꼭 하나의 y값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x가 하나 두 개.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 1이 4를 선택하고 2가 4를 선택하고 3이 4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치? 똑같은 y값을 선택할 수 있어. 근데 x가 다 다르지만 y는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함수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함수 말고 1, 2, 3이 있고 4, 5, 6이 있다면 1이 4를 선택해. 2가 5를 선택해. 3이 6을 선택해. 한 개씩. 그리고 여기도 다 다르게 선택해.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이걸 1대1 대응함수라고 하는데 이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점들이 모두 겹치는 게 있냐면 없어. 어떻게 보면 되냐면 y값들이 나오는 값들을 다 보면 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여기 문자적으로 쓰면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얘네들이 달랐을 때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그에 대한 함수값 fx1과 fx2와 서로 어떻다? 다르게 된다. 하고 나옵니다. 네.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1대1 대응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결국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게? 대칭을 이룰 수 있는 함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대1 대응이 역함수인데 이 지수함수와 노구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야. 이게 지수함수를 노구함수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이 역함수가 1대1 대응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을 이루는 함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의 성질에서 정의역, 치역, 정근선, 그리고 항상 지나는 것, 그리고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다는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힘드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전해보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y는 ax의 제곱이 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 항상 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 그래프로도 기억하지 않아도 평행이동이 무엇이고 대칭이동이 무엇인지. 평행이동 말 그대로 뭐냐? 어떠한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어떠한 x축을 얼마만큼 y축 얼마만큼 똑같이 이동시키는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축이 있는데 축이 뭐가 있어? x축과 y축이 있잖아. 그래서 x축 대칭이면 이거의 x축 대칭. x축이 요거니까 얘는 밑으로. y축 대칭은 얘를 그대로 뒤집어서 y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원점 대칭은 원점, 점으로 해서 대칭하는 이 부분으로 옮겨지는 게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이거 뭐 x축 대칭일 때는 어떠한 결과가 생기고 이런 것들 배웠었지. 그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한번 해볼게. 근데 그림을 안 그릴게. 너무 그리면 길어지니까. 먼저 첫 번째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시키냐면 평행이동을 하려고 그래. 근데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렇게 n만큼 하면 되겠다.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 y. 자, 평행이동은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얘 입장에서 y는 뭐가 된다고 했어? y는 y 빼기 n이 된다고 했지. 이거 예전에 계속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 이렇게 바꾼다고 설명했었지. 그 다음 a, x가 여기 있는데 n만큼 이동시키니까 x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야? x 빼기 m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쓰면 좀 약간 불편하지? 왜 함수라는 것은 y는 이렇게 꼴로 바꾸니까. 그럼 얘를 바꿔주자.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ax-m 플러스 n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이해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 또 이번에 y는 ax라는 그래프를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대칭이동은 따로 위에 쓰지만 이렇게 쓸까? x축 대칭 x축 대칭을 이루면 뭐가 돼? x축 대칭을 이루면 되면 무엇의 부가 바뀐다고 했나요? 그렇죠? 맞아요. 마이너스 미안해. 저 마이너스 y가 되지. y의 부가 바뀌지. 그럼 y는 a 뭐가 돼? x가 되고. 근데 얘는 y는 꼴로 바뀌는 거. 마이너스 걸리죠. 그럼 y는 마이너스 a x 되고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 또 y는 ax를 나 또 바꿀래. 이번에는 뭘로 바꿀 거냐면 나 y축 대칭으로 바꾸고 싶어. y축 대칭? 그럼 무엇의 부호를 바꿉니까? 네, 좋아요. x의 부호를 바꾸게 되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 우리 지수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얘는 y는 a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분수를. a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x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를 뭔가 지수적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되겠네. 자, 그다음 마지막 y는 ax가 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대칭이 있어? 마지막 대칭 뭐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이루면 x와 y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는 a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얘와 얘가 겹쳐있지. 그럼 둘 다 똑같이 바꿔주면 먼저는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y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 넘어갈 거고 a 마이너스는 뭘로 바뀐다고 했어? a분의 1 x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런 거다.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돼, 안 돼?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니? 그냥 머릿속에 너희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지수함수의 활용하는 것들. 첫 번째 겁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에게 자꾸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 그릴 게 많아서 너희들이 좀 크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 처음 a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커간다고 했지.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올라가는 느낌이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왜? 이건 그냥 주어진다고 하면 무한히 가오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m이라고 할게. 여기를 n이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주냐면 도메인, 정의역이 준비가 되는 거야. 나 이거 도메인, 정의역을 뭘로 할 거냐면 x바, 이 x라는 애는 m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은 이 범위를 정리해줘. 이렇게. 그럼 얘도 너도 똑같아. 너도 정의역을 뭘로 제한할 거냐면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할 거야. 하고 이제 정했어. 그래서 얘도 정의역을 x가 m보다는 크고 m보다는 작은 거야. 정의역을 정해줬어. 이 x값의 범위를 정해줬어. 그럼 이랬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구간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가장 큰 거와 가장 작은 걸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a가 1보다 클 때는 자연스럽게 최대값이라는 건 얼마일까?
이 구간일 때, x가 이 구간일 때 최대값은 뭐야 하면 당연히 최대값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이 n의 값, 이 f n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뭘까?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겠지. 맨 끝에 점점점 커지니까 맨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값이 되지. 그래서 f m의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이게 그래프의 좀 특징이야.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 0보다 이건 어떻게 돼? 당연히 감소하는 그래프는 이게 증가하는, 이게 기하적으로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지수함수에서 되게 쉽습니다. 여기에 최대값은 뭘까요? 얘는 최대값은 점점점 작아짐으로 당연히 f m의 값이 가장 어떻게 돼?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최소값은 이렇게 됐네. 최소값은 f n의 값이 가장 점점 작아지니까 작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활용하면 돼. 지수함수에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에서 갑자기 방정식으로 갔는데 3번, 4번에서는 지수 방정식일 때, 그리고 지수 부등식일 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떠한 것들에서 문제 생기냐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밑이 아예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같지 않게 나오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밑이 A야. 여기 위에가 fx라는 방정식이야. 얘는 A와 여기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건 두 개가 같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fx와 gx는 이건 서로 어떻다?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여기에 2에 예를 들어볼게. 2에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에 x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것은 밑이 같다 틀려? 다르지. 근데 이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얘를 풀이하세요. 얘 x값을 구하세요. 이 방정식 x라는 이 미지수가 무엇이 되었을 때 참이 되는지 값을 찾아주세요. 아까 말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찾냐? 이게 찾는 방법은 2의 x 플러스 2는 2의 밑을 밖에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x 이렇게 바꿀 수 있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x가 돼서 결국은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2랑 뭐랑 같다는 거야? 2x랑 같다는 거지. 그럼 x를 넘겨주면 x가 돼서 따라서 x는 얼마다? 2가 됐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참인 값은 x가 2일 때 찾아줄 수 있죠. 이게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부분이 가장 잘 너희들이 알고 있죠. 지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밑이 같게 만들었을 때가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X를 이렇게 하죠. AX 꼴이 같은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X 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치환해서 푸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건 바로 예를 보여줄게. 예를 들면 4x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이라 하자. 이런 꼴이 있다 하자. 그러면 4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것도 방정식이지. x가. 그러면 이 방정식이 등호 0을 만족하는 이 참이 되는 값 x를 찾아줘. 하면 어떻게 찾아냐? 이거 어떻게 찾아주지? 이걸로 풀자니
여기서 보면 얘랑 얘랑 넘겨서 비교하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만들어져. 밑이 달라. 그리고 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풀지? 했을 때 얘는 맨 처음에 4x는 잘 봤더니 2에 x에 뭐로 바꿀 수 있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네. 이건 제곱이니까 2에 2x인데 2는 이쪽 바꿀 때 둘이 곱하면 어차피 2x잖아. 그치?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센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2x-2는 0. 이제 이걸 가지고 2x라는 얘가 반복이 되잖아. ax 꼴이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뜻합니다. 2x 같네? 그럼 2x를 뭘로 놓을까? 그럼 t라고 놓자.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방법입니다. 그럼 t는 조건이 있어. 2의 x의 제곱은 t인다고 놓을 때 여기서 t는 항상 뭐보다 커야 할까? 0보다는 커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 2x라는 지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에 가까이는 가지만 하여튼 0은 될 수 없잖아. 0보다 항상 컸잖아. 그치? 결과값이. 그래서 2x는 t는 0보다 크다. 이 조건 하에서 이제 풀어주면 돼요. 다시 넣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0이 되네? 그럼 얘는 바로 풀어주면 뭐가 되니? t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 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t의 값은 결국은 되는 값은 뭐가 되냐면 t는 마이너스 2와 1이 되는데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t는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하면 1입니다. 답 끝! 하면 돼, 안 돼? 이건 답이 아니야. 그쵸? 우리 값은 구하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잖아. 참이 되는 x의 값, 방정식. 그러니까 t는 1이니까 얘를 다시 보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정말 따라서 마지막 x는 얼마야 돼? 2에 무엇을 하게 되면 1이 납니까? 그렇죠. 0이죠. 그래서 x 답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활용되는 경우, 두 번째 활용되는 경우. 자, 이제 세 번째. 자, 밑이 같고 이번에는 이런 꼴이 생기고 똑같은 꼴이 생기고 세 번째는 밑이 같으니까 뭐도 갖출 수 있을까?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 밑이 아니라 지수가 같으면. 예를 들면 밑이 이런 거야. fx라고 하자. 그리고 거기에 hx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gx야. 밑은 달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지수가 hx로 같아.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어떤 경우가 생겨?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hs 지수가 같으니까 이 밑이 어떻게 보면 같으면 되지. 첫 번째, fx는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또는 이거 말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이게 지수가 같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얘가 같으면 얘가 그냥 같은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hx가 뭐인 경우도 있어? 0이 되게 되면 fx와 gx가 어떤 숫자이든 이게 0이게 되면 항상 뭘 지난다겠어? 지수함수는 1을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0이 지나면 이게 다 1이 되고 1이 돼서 1은 1을 같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 이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아지거나 혹은 그 지수의 함수가 있다면 그게 0이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지수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지수 방정식 했으니까 다음에는 지수 부등식. 자, 네 번째. 네,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부등식,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fx가 있어. 그리고 A는 gx가 있어. 이게 등호일 때는, 이게 방정식일 때는 fx와 gx가 그냥 같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가 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fx와 gx가 큰 걸까? 이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우리가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 누가 더 크니? 2의 세제곱이 더 크지. 그치? 왜?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크지. 결국은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위에 있는 3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a가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했다가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의 제곱이었다고 하자. A값이 2분의 1로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했더니 얘가 더 작을까? 아니지. 어떻게 돼? 얘는 8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누가 더? 얘가 되지. 근데 지수적으로 위에서 보면 지수는 얘가 더 크지.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겠지? 이 밑이 뭐냐에 따라서 지수가 3보다 2가 큰데 그러면 지수 꼭 얘가 크냐? 밑이 A 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부등호가 가지만 이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게 되지. 그런 것처럼 얘는 예를 든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있을 때 A가 만약에 1보다 컸을 때 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fx와 gx는 그 부등호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알겠죠? 뭐 방향이 반대면 반대로. 근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을 같게 만들어서 풀어줬을 때, 부등식 풀어줬을 때 이것들을 잘 계산해서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X꼴이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아까 했는데 그 예를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 아까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는 0이 아니라 0보다 작을 때 예를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똑같아. 아까 바꿨던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2의 x의 제곱이고 2의 x 마이너스 2 0이네. 2의 x, 2x, ax 꼴이 반복이 되네? 그럼 얘는 뭘로 할까? 치환해야지 하고 머리 떠면 되지. 그럼 2x를 뭘로 넣고? t로 넣지. 그럼 t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지.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다 얘기 쓰면 이렇게 좀 좋습니다. 한편 얘는 이렇게 된다. 내가 놓는다. 한편 이렇게 놓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t로 바꿔주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t는 인수분해할까? 그래. 암산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이야.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얘를 가지고 부등식을 바로 만들면 틀리게 돼. 왜? t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원래 식은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다는 결론이 생겨 이렇게. 결론이 생기는데 t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 큰 t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올게. 또 할 게 많아서 얘를 다시 가져오면 t라는 것은 2의 x라는 값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은 거야. 1보다는 작은 거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범위, x는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범위는 나타났잖아. 그럼 범위, 이 참이되게 하는 범위는 뭐야 하면 이 x는 항상 0보다 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그치? 얘를 신경 쓰면 되는데 얘는 이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건 어떤 경우인가? 밑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밑이 같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0제곱이 되죠. 네. 그렇죠. 2의 0제곱이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x가 되는 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따지면 x는 이게 밑이 같으니까 0보다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 x는 0보다 작은 값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x가 무슨 이게 끝이야. 좀 이상한데요? 아니 이게 끝이야. 알겠죠? 예. 요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0보다 무수히 작아도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가도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x까지 마이너스가 돼도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범위는 결과적으로 x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값은 x는 0보다 작다 하는 이런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꼴이 있을 때 치환한다는 거. 그리고 부등식일 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그 범위를 찾아내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 성질 그런 것들 배웠고 또 지수함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잘 기억해보고 또 문제를 풀어서 또 자신의 실력, 자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네, 다음 시간 로그함수에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